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2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1월 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9월 19일입니다. 오늘 명시 경자년 병술월 신의 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신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신금이 되겠고요. 그 신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을 먼저 보시고요.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체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지라고 하는 개념은 이 주인공이 어느 배경에 태어났느냐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주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공부하는 일간은 신금이 되겠습니다.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에 해당이 되죠. 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세부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금으로 놓고 보게 되는데, 이 금이라고 하는 오행이죠.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 중에서 신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금이라고 하는 성질, 즉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금도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신금은 음에 해당되는 금이 된다라고 해서 신금은 음금이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경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금이지만 이거는 양금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경금인 양금은 대체적으로 완철금이라고 해서 땅속에서 금방 캐낸 원철과 같은 것, 아니면 좀 약간 거칠고 투박하고 단단하고 그러한 강철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철을 갖다 집에서 쓰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뭐 그냥 뭐 받침대라든가 뭐 이런 걸로는 쓸 수 있지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컵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대문을, 뭐 철제 대문을 만든다거나 할 때는 그냥 갖다 세워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 어떤 물건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금같이 단단하고 거친 이러한 금 같은 경우는 화로서 단련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화가 있어야지만 경금 같은 경우에는 단련해서 여러 가지 철제 대문도 만들고 범종도 만들고 그런 기물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것은 정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이 제 강의를 들으시고 질문 주신 분이 있어요. 어저께 강의일 거예요. 아마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저께 경금을 설명할 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매끈하게 잘 단련된 금이 아니고요. 그냥 땅속에서 금방 캐낸 원철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철. 그래서 이 원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쓸 수는 없고 불로 달궈서 불순물을 다 빼내고 순수한 철만을 이렇게 끄집어낸 다음에 그걸 다시 재련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제처소 같은 경우에는 용광로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 대장간 같은 데에서도 그 쇠를 달굴 수 있는 그 화가 필요하잖아요. 화덕이라고 하나요? 그런 화가 필요한데,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것은 정화라고 하는 거예요. 정화. 어떤 분은 병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병화는 경금한테 칠살의 용도는 있을지언정, 칠살로서의 용도는 있을지언정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하는 용도는 없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칠살의 용도는 뭐고 단련하는 용도는 뭐냐라고 하면, 경금이라고 하는 단단한 이것을 갖다가 정화로서는 여러 가지 불순물도 빼내고 단련해서 여러 가지 뭐 기물을 만든다라고 하면, 병화로서는 경금을 가지고 기물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거칠고 단단하다 보니까 그냥 거칠고 단단한 것을 거칠고 좀 거칠고 좀 그런 걸 병화로서 억지로 단련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우리나라 말 가르쳐 주죠. 우리나라 양식을 알려주죠. 우리나라 문화를 알려줘서 우리나라에 포섭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는데 적군에 있는 사람들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으면, 물론 이제 오래 지나가게 되면 물론 이제 우리나라 사람으로 귀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뭐 처음부터 어떻게 돼요? 정화로서 단련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단 포로라고 하는 그 자체로서 그냥 가둬놓는 정도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로서는 단련을 해서 기물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하고, 병화로는 그냥 칠살로서의 용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친 것이
그 해집고 다니면서 상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그냥 단련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이 정화를 용신을 쓰면, 옛날에 뭐라 그러냐면 정화를 용신을 쓰면 문관에 이롭고, 병화를 용신을 쓰면 무관에 이롭다 그랬어요. 뭐냐면 정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글을 배우고 해가지고 문관 있죠. 우리가 뭐 영의정, 좌의정, 뭐 이렇게 문관, 무관 있듯이 문관에 이로운 것이 정화를 쓰는 것이고, 무관은 뭐예요? 그냥 그 활을 쏘고 칼을 쓰고 하는 그런 거죠. 거친 경금이 거친 병화를 보게 되면 그래서 문관보다는 무관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병화는 둘째 치고, 물론 이제 정화 일간 경금이 왕화인데 정화가 없을 때는 뭐 칠살인 병화를 써서 무관으로도 나가야죠. 군인도 될 수가 있겠고, 경찰도 될 수가 있겠고, 자칫하면 조폭도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경금이 기물로서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정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정화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간목이 있어 주어서 간목이 정화를 생조해 줘야 된다. 병화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인 불이기 때문에, 이 병화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빛을 발하지만은 정화는 인위적인 사람이 만든 불이기 때문에 모닥불이라든가 장작 같은 장작불 같은 거기 때문에 이 정화가 살기 위해서는, 계속 뜨거운 열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간목으로서 계속 연료를 만들어 줘야지만 정화가 뜨거워지는 것이죠. 작은 불씨는 있는데 연료가 없으면 그냥 작은 불씨로 유지하다가 꺼져버리겠죠. 그러면 충분히 경금을 단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대장간을 간다든가, 아니면 요즘에서도 대장간까지는 아니더라도 화덕을 그냥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칼도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 화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화덕 안에 있는 불꽃은 정화라고 하면, 그 불꽃을 계속 유지하려면 가스라든가 뭘 계속 유입을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간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정화가 있어야 되고, 정화로 경금을 충분히 단련하기 위해서는 간목으로서 정화를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일반론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경우에는, 4월이나 5월 같은 경우에는 화 자체가 뭐 병화가 됐던 정화가 됐건 화 자체가 원령 자체에서 너무 뜨겁기 때문에 다시 정화가 있고 간목이 더 있게 되면 더 추가된다라고 하면 경금을 단련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녹여서 없애버리는 단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월 같은 경우, 5월 같은 경우, 제가 4, 5월 경금 설명할 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화 자체가 원체 왕하기 때문에 임수로서 화를 절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후쿠시마에서 원전을 폭발하는 것이, 그리고 또 옛날에 저쪽 러시아 쪽에서도 원자력 발전소가 터졌는데, 온도가 올라간 것을 적당하게 절제를 시켜줘야 되는데, 온도가 계속 치솟가 올라가는데 그거를 절제를 못 시켜주니까 그게 폭발하는 거거든요. 체르노빌이네요. 그죠? 체르노빌.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갈 때 그 화가 치열해지는 건데,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 화를 갖다 절제시켜줘. 과열되지 않도록 절제시켜주는 거죠. 우리나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보일러 같은 경우에도 온도가 일정 정도 올라가면 제어 장치가 있어서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제어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제어를 못 시켜주면 보일러도 폭발을 하게 되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같은 경우에는 화 자체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시 화가 왕해질 필요가 없어서 임수를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고요. 또 특수한 경우가 또 어저께 말했던 술월 같은 경우죠. 술월 같은 경우에도 이 경우에는 토가 많기 때문에, 다시 토가 있는 상태에서 화가 많아지게 되면 화가 금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화는 토를 생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화를 쓰기가 좀 애매한 그런 국세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목으로서 토를 제어하고 임수로서 경금을 갖다가 연마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쓰는 거여서, 일반론적으로 경금이 정화 간목을 쓰는 것은 일반론적이고요. 물론 술월이 됐든 뭐 사월이 됐든, 예를 들어 금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다시 원칙론적으로 들어가서 정화 간목을 쓰겠지만, 4월 5월의 특징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만 놓고 봤을 때는 화가 너무 왕하니까 거기에 맞게
배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답변을 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일반론적인 것도 일반론적이지만 사주가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는 거고, 또 그 원령에 따라서도 사주 자체가 어떻게 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원칙론적인 것이 약간 변경될 수는 있다. 그래서 그건 격이 변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원칙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원칙을 알면 이거는 원칙은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데 사주가 달리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원칙을 모르면 자꾸 이것저것 다 원칙 같고, 내지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금이 병화를 쓰고 간목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 원칙적인 것이고, 원령에 따라서 또 사주 배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경금 같은 경우는 그렇다라고 하면, 음금 같은 경우에는 완철금이 아니라 보석이라든가 주옥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일진 강의하면서 일간과 원령을 날마다 설명을 드리면, 제 강의를 꾸준히 오래 들으셨던 분들은 약간은 식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금을 내가 벌써 수십 번을 들었는데 또 오늘 강의 신금 나무 또 하고, 내일은 임수 또 하고 하면 맨날 똑같은 것만 강의를 하네, 이렇게 해서 식상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러실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딱 그러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들을 게 없다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 강의를 듣지 마시고 아무 사주나 내 사주도 그렇고 내 친구 사주도 그렇고 놓고 저같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강의를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는데, 어떤 사주를 봤는데 간목이야. 간목이 예를 들어서 진월에 태어났어. 그러면 간목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간목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 진월에 대한 특성, 그 다음에 간목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 배합법을 여러분들이 그 원칙론적인 것을 안다라고 하면 더 이상 제 강의를 들을 필요는 없고요. 계속 임상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대운의 향배에 따라서 어떻게 사주가 달라지는지만 캐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중급 이상 명령 실력을 갖춘 것이다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혼자 말할 수 있어, 중물중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냥 누가 뭘 물어봤을 때 일간에 대해서, 원령에 대해서, 사주에 대해서 그냥 술술술술 말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제 강의를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신금이라고 하는 것, 보석, 주옥 같은 것에 해당이 되고요. 경금은 땅속에서 금방 캐는 완철금과 같다라고 하면, 반대로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화로서 단련해서 말끔하게 기물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반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귀걸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걸이, 뭐 안경테도 해당이 되고, 핸드폰도 해당이 되고, 여러 가지 장신구들도 해당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시 불로 녹여서 다시 기물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죠? 여러분들 금을 갖다가 살 때는, 반지를 할 때는 뭐 수공비에다가 뭐 모델비, 이거 디자인비에서 많이 받지만, 정작 팔 때는 뭘로 팔아요? 고철로 파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공비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디자인비 빠졌죠. 그 사람들은 그걸 가져가서 그대로 파는 게 아니라 다시 녹여서 새로 또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이제 고철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또 새로운 물건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지, 보석을 불로 날마다 아침마다 깨끗하게 한다고 불로서 달궈가지고 새롭게 만들고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그리고 그냥 광량이라든가 깨끗한 청 가지고, 아니면 요즘은 그런 거 있죠. 초음파로서 이렇게 초음파 세진기, 안경 알도 닦고, 반지 같은 경우도 닦고, 초음파 세척기가 바로 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수. 자, 임수로서 신금을 갖다가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 지금 새로운 물건이 나왔죠. 초음파 세척기. 저도 이거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초음파 세척기, 안경 닦으려고 제가 이걸 싸구려를 하나 사가지고 있는데, 뭐 이거 이것저것 다 닦을 수 있대요. 뭐 반지, 뭐 보석 같은 거, 면도기도 닦을 수가 있겠고, 안경도 닦을 수 있고, 어르신들 뭐 틀니도 넣고 있게 하면 틀니도 깨끗해진다라고 합니다. 자, 임수, 우리가 보석을 닦는 그런 초음파 세척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이고요. 경금은 정화로서 단련하는 것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경금도 화를 쓰지 않고 임수를 쓰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 신금이라고 하는 그래서 맑고 깨끗한 청징함을 좋아한다라고 했고, 제가 10개의 천간 중에서 청징이라고 하는 글자를 쓰는 경우는 어떤 걸 쓰냐면 이 신금할 때 청징함을 좋아한다라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할 때 개수도 맑고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깨끗함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청징함을 좋아한다라고 할 때는 항상 보지 말아야 할 거, 무기토, 토가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면은 신금도 마찬가지고 개수도 마찬가지고, 무토가 있게 되면 신금은 매물되죠. 개수도 매물됩니다. 그 다음에 기토가 있게 되면 신금은 오염, 반지에 잔뜩 먼지가 끼거나 아니면 반지에 파랗게 녹이 쓰는 것 같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이 기토를 보게 되면 물이 탁해진 뿌연 흙탕물이 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신금 일간이든 개수 일간이든 토가 많아지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룰을 가지고 생각하시고, 신금 일간이든 개수 일간도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립니다. 개수 일간도 무기토가 많아지게 되면 뭘 본다?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해 주지 않는다면 신금도 개수도 맑고 깨끗함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매우 혼탁한 그러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이러한 신금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를 또 놓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신금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시, 술월이라고는 신유술 서방에 해당이 되고요. 원칙적으로 신유술 서방은 금이 사건에서 금이 망한 금왕철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술월만 이렇게 별도로 놓고 봤을 때는 술월은 진술충미월의 사개월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진월, 술월, 죽월, 미월은 토왕절이 됩니다. 그래서 신금 일간이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아무리 술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을까요? 그죠? 신금, 정화, 우토라고 하는 것이 지장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 자체가 그 월지 자체에 통근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무토가 있어서 물론 원래 해준다라고는 하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 술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이기 때문에 토를 생하지 않고 오히려 왕토이기 때문에 매금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월은 토왕절이고요. 금 자체가 약하진 않습니다. 통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일간이 의 왕세보다는 토가 더 왕하기 때문에 자칫 모왕자상이 아니라 모왕자쇠가 될 수 있고요. 더 심한 경우에 토후매금 내지는 토다매금이 될 수 있다. 토후매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후자가 한자로 놓고 봤을 때는 두텁다라는 거예요. 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토가 많이 쌓이겠죠. 토가 쌓이면 쌓일수록 토가 자꾸 두꺼워지고 두터워지고 후덕해지고 많아지는 거죠. 이 후자가 바로 그렇게 토가 두터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금이 땅속에 묻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후자를 그냥 다자로 이렇게 바꾸는 것밖에 안 돼요. 토다매가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신금이 술월에 태어났을 때 가장 꺼리는 것, 토가 많아져서 신금을 매금하는 것, 토가 많아져서 신금을 탁하게 만드는 것을 가장 꺼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임수가 있다 하더라도 술월은 어떤 계절? 토가 왕한 계절이 되겠죠. 토가 왕한 계절. 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금은 매금되지만 수는 어떻게 돼요? 토극수가 되죠. 토는 극합니다. 수를 극하기 때문에 토가 많아질수록 수가 더 파극되죠. 예를 들면 술월에 무토까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이 무토는 신금은 당연히 매금이고요. 임수까지 이렇게 파극시켜가서 상관을 다 막아버리죠. 이렇게 정인인 인성이 상관을 이렇게 깨버리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건 편인도식이라기보다는 파료상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성이 너무 많아서 상관을 이렇게 깬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정인이 아니라 또 편인이었다면 또 편인도식이라는 것도 쓰는데, 그때는 이게 개수가 아니라 이제 임수가 아니라 개수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성이 아무리 나를 생조해주는 거기다 대고 정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인성으로 인해서 내가
망가지는 그러한 국세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월의 신금이 임수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지만 이 간목으로서는 토를 제해주는 역할을 하죠. 선생님, 임수가 있으면 수생목에서 임수의 기운을 간목이 뺏어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토가 나를 극하는 것을 내가 내 자식을, 임수 입장에서는 간목의 자식이니까 내 자식을 통해서, 내 부하 직원을 통해서, 내 아는 지인을 통해서 얘를 막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얘가 없다라고 하면 바로 내가 공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수월의 신금이 임수를 대동해서 도세주옥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간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수월의 신금은 간목으로서 술토를 다시 무기토가 많아진 것을 억제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간목 자체가 수월에 약하니까 임수로서 간목을 생조해 준다라고 하면 능히 간목이 토를 억제하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임수는 신금을 할 수 있다? 도세주옥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의 명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신금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요 사주 명식이 되겠죠.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건 일간과 월지를 가지고 격을 잡게 됩니다. 신금은 음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술토는 양토죠. 토가 일간을 생해 주니까 인성이긴 한데 음대양이니까 정인이죠. 정인. 그래서 정인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단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월은 토가 너무 왕합니다. 왕토예요. 왕토이면서 건토이기 때문에 저 정인이라 하더라도 일간 신금을 생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오히려 매금되거나 오금 지킬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모왕 자세가 될 수 있거나 모왕 자세가 돼서 토후 매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고, 이거를 알아야지만, 이거를 격국이라는 이런 차원을 알아야지만 이것을 어떻게 배합할지가 바로 답이 나오죠. 그러면 인성이 많아져서 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을 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목으로서 제하고 임수로서 간목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국세로 간다라고 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국세가 되는데, 일지를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일단 해수를 얻었습니다. 해수에는 이 해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무토, 간목, 그죠? 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목도 있고요, 임수도 얻었는데 해중에 있는 간목을 가지고 토를 억제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여기서 쓸 수 있는 것은 간목도 물론 쓸 수는 있겠지만 임수로서 신금을 갖다가 도세주옥하는 용도는 쓸 수가 있겠고, 해중에 있는 간목을 쓰기 위해서는 생시에서 인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것을 보게 되면 해중에 있는 간목이 살아는 힘을 얻게 돼서 그대로 쓸 수 있지만, 요 자체적으로 해중에 있는 간목을 써서 취용해서 토를 억제하는 것은 좀 어렵다. 예를 들어서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해중에 있는 간목이 투출한 것으로 봐서 이거는 토를 억제할 수 있지만 투출하지 않은 해중 간목 가지고는 좀 어렵죠. 자, 연지의 자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수라고 하더라도 해중에 있는 본기는 임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중에 있는 본기는 개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수는 도세주옥 할 수 있는 공력이 있지만 자중에 있는 개수는 도세주옥 할 수 없고요. 오히려 한습을 가중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금 입장에서 자수 하나 더 보는 것은 수가 더 많아지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사주 자체를 좀 차갑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술월의 신금이 그래도 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경금이 있으면 일간 음금을 좀 도와줄 수 있다라고 그냥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병화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그냥 이 병화가 경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신금이 바로 옆에 있게 되면은 병신이 바로 탐합하기 때문에 정신이 서로가 일을 놓고 하죠. 그래서 병화가 원래는 금을 극해야 되는 것인데 이하고 합을 하느라고, 이거 뭐라 그러냐면 탐합망극이라 그래요. 탐합망극. 합을 하느라고 이 금을 극하는 걸 잊어버렸다. 이 경금을 극하는 게 신금 입장에서 좋을 거예요, 나쁠 거예요? 좋지 않죠. 왜냐하면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겁재를 봐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병화 얘를 원래 극하면 안 좋은데 나하고 탐합하느라고 얘를 극하지 않는 것은 그럭저럭 좋을 수는 있지만, 일간 자체가 자꾸 경금 옆에서 관성하고 합을 하고 있으면 사주가 이렇게 좀 온전한
맞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합을하는 것이 조금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탁해지는 사주가 약간은 탁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생시에 따라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살펴보겠는데요. 제일 먼저 무자시하고 무술시를 보게 되면은, 자, 뭐 자수가 하나가 더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지에 있는 자수, 시지에 있는 자수는 다 한습을 가져가는 용도이지, 뭐 신금을 갖다가 더 윤택하게 한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문제는 뭐냐면 술월의 토가 왕한 계절에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은 이거는 원령을 가지고 원령에 투출돼서 원령의 뿌리를 두고 무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10중 8구 신금을 갖다가 매금할 수 있는 그러한 국세가 되겠고요. 무술시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무자시는 그나마 이 무토가 연지에만 뿌리를 둘 수 있었지만은 무술 이렇게 되면 시지에도 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더 무자시보다 더 일간을 매금할 수 있고요. 기축시도 마찬가지로 술에 뿌리를 둔 기토는 작은 여기 무토처럼 그렇게 왕토는 아니기 때문에 신금을 매금하진 않습니다만 신금을 탁하게 만들 수 있는 단점이 있는데, 둘 다 무자 기축시 무술시 공의 간목이 없기 때문에 토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매우 좀 안 좋은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해중에 있는 간목을 쓰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해 한목하죠. 이런 경우에는 목이 살아나기 때문에 능히 토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건 신금 자체가 술 중에 있는 신금에 뿌리를 둘 수 있죠. 여기에 있는 술토가 신금을 생각하기 좀 어렵습니다. 뭐 수가 첩신되어 있어서 습토가 된다라고도 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건토 마른 땅은 신금을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그나마 이것이 약간 습토화 된다라고 하면 생은 받을 수 있지만 일간이 좀 약한 것이 흠이고요. 병화는 좀 살아나죠. 병화 자체가 인을 보지 않았을 때는 술중 정화에 간신히 통과를 했을 때 인해 한목하게 되면 그 병화 입장에서 목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 병화는 좀 살아나는데, 역시나 병신이 탐합하는 것, 이런 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진시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분들 요거 진술상충한다라고 보는데 이건 진술상충이 되지 않습니다. 않고요. 그냥 임수가 자수, 해수, 진토의 뿌리를 튼튼히 두고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이 임수가 매우 왕합니다. 왕이에요. 그래서 임수가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은 좋으나 약한 신금을 갖다가 너무 과설하는 그런 단계이고, 술월에 술자 하나 빼게 되면 뭐예요? 자수, 해수, 진토도 어차피 임수가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물과 같이 이렇게 쓸려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한습해집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반대로 국세가 바뀌어서 술토로서 술을 제방을 하고 술토로서 금을 생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술토가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가 많을 때는 진토 같은 경우는 술을 제방하기가 어렵고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사주 국세가 변해서 월지에 있는 술토 가지고 금을 갖다가 보호해주고 병화로서 조후해줘야 되는 그런 특수한 그런 국세가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칙론적으로 신금이 수로나타나면 토후매금, 토다매금이 돼가지고 신금이 탁해진다 내지는 매금된다라고 해서 간목과 임수를 쓴다라고 했지만은, 이거는 간목이 없다 하더라도 술 하나만 빼고 나면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일간의 기운을 너무 많이 국세가 변해서 과설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면 반대로 이런 경우에는 너무 많은 임수를 갖다가 조절시켜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술 중에 있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인해서 신금의 기력이 너무 과설되지 않도록 막아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병신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런 거는 신금이 이제 시지에서 신금을 받기 때문에 세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연간의 병화, 그 다음에 시간의 병화 두 개가 있으니까 얘가 얘하고도 합을 하려고 하고 얘가 얘하고도 합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신금 자체가 두 정관을 놓고 눈을 부라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좋은 국세일까요? 나쁜 국세일까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좋지 않고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하나를 제거시켜 버리는 것이 더 깔끔합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정유시는 관사론자도 되죠. 이렇게 되면은 아까는 관사론자는 아니지만 이건 관사론자도 되고 또 정화가 있어서 신금을 갖다가 또 파극하려고 하죠.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병정화가 뿌리가 좀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사주가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화가 살아났을 때 신금이 언젠가 한 번은 화위에서
피극을 한번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 부담은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런 어디서 봐야 된다? 대운과 세운에서 저 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